자, 지금부터 이거 펑션, 자바스크립트의 펑션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펑션 부분은 이제 이쪽에 JS 중에서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두 번, 세 번째, 여기서 펑션스 하고 나옵니다. 펑션 부분은 펑션을 먼저 선언해서 사용을 한다. 예. 자, 펑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펑션 여러 개를 이제 같이 처리를 하시려면 이제 함수를 만들어 씁니다. 함수는 처리문 여러 개를 묶어 놓은 거예요. 묶어 놓은 것이다. 그 형식은 얘에 대한 형식은 어떻게 쓰냐면 앞에 펑션이라고 쓰셔야 돼요. 형식은 이제 앞에 펑크션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씁니다. 함수 이름 쓰시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용하시고, 여기다 이제 매개 변수들을 여기다 씁니다. 점점점 쓰시고, 근데 이 타입을 선언하지 않기 때문에 변수 이름만 쓰시면 돼요. 변수 이름만 사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처리문들을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처리문들,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시게 되고요. 그 펑션이라고 쓰고 이렇게 쓰시면서 사용하시고요. 이때 이제 돌려주는 게 있으면 리턴을 사용해서 쓰실 수 있으시고요. 돌려주는 게 없으면 그냥 처리하고 마시면 됩니다. 마시면 되는데, 이제 변수 자바의 저희가 자바스크립트의 변수 선언할 때는 일반적인 처리문에서의 변수 선언과 그 매개 변수의 변수 선언이 있어요. 그 처리문에서의 변수 선언 키워드는 var이에요. valuable var 이란 걸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var 쓰시고 변수명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는 equal 초기값 이렇게 초기값 이렇게 쓰시거나, 요게 지금 var 변수명 선언한 게 이제 세미콜론 찍은 게 변수명의 선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변수 타입이 없어요. 특징은 타입이 없다. 그 타입을 지정하지 않는다고요. 않는다. 대신에 이제 데이터 타입이 없는 거예요. 데이터 타입은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 잡힌다. 타입이 잡혀진다. 타입이 정해진다. 그 타입 자체를 지정하지는 않는데 데이터의 타입은 있어요. 데이터의 타입은 있어서 여기 바로 위에 보면 데이터 타입스라고 나오죠. 그 타입은 있는데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숫자를 집어넣으면 숫자 타입이 되고요. 숫자를 쓰던 변수가 문자를 집어넣으면 문자 타입이 돼요. 그래서 그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타입이 정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쓸 때는 저희가 이제 일반 처리문에서 처리문을 쓸 때는 키워드는 var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변수 이름만 쓰세요. 매개 변수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에 있는 매개 변수들은 그 변수명만 사용한다. 타입이라고 해서 var이라고 선언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이름을 쓰게 되고요. 그냥 매개 변수에다가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변수 이름만 써서 이제 데이터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함수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그 변수를 선언하실 때에 필요하면 리턴을 쓸 수도 있고요. 리턴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턴 뒤에 돌려주는 값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냥 리턴을 쓸 수도 있어요. 그냥 리턴에서 같은 리턴 타입 이런 걸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리턴만 사용할 수 있어요. 리턴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 돌려주는 값 없이 그냥 쓰겠다 그러면 리턴 해가지고 쓸 수 있고, 아니면 리턴에서 돌려주는 값이 필요하면 리턴 다음에 돌려준 값을 사용할 수 있어요. 되게 이제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좀 폭넓게 쓸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는 이제 함수에 해당되는 것은 변수의 선언 아니고, 그 다음에 형식, 함수의 구별은 함수 이름만 가지고 함수 이름만으로 구별한다.
이렇게 달라요. 함수 이름만 가지고 이제 매개 변수 개수 뭐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함수의 이름만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넘어온 값이 있으면 넘어온 값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만으로 이제 처리가 돼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함수 이름을 써가지고 뭐 다르게 하려면 함수 이름을 바꿔 쓰셔야 돼요. 바꿔서서 사용을 하셔가지고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함수를 쓰면서 함수 이름을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함수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션 여기다가 챕터 5 JS에다가 컨텐트 오른쪽 방송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뉴 하시고 HTML 파일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펑션 펑크션 함수라는 HTML이에요. HTML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눌러 사용해 보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함수의 선언과 호출, 함수의 선언과 호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선언과 호출. 작성을 해보시고요. 일반적인 것에 의해서 사용할 때에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를 여기 위에다가 놔도 실행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스크립트 이렇게 쓰면서 스크립트 사용하시면서 온로드 하면은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온로드 이렇게 쓰시고요. 그 함수 이름을 여기다 한 개 만들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ready 뭐 이렇게 ready 이렇게 해서 함수를 호출하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ready. 그럼 ready 함수를 한 개 만들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ready라는 함수를 만들고 펑크션 만드시고 ready 이렇게 만드시고 가를 걸었고 중괄호 열고 엔터 중괄호 열고 뒤에다가 중괄호 열고 엔터 치시면 여기가 알런 이게 이제 그 위에다 썼지만 이제 문서가 로딩이 다 되면 실행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위에다 쓰는 거예요. 위에다가 분명히 이게 바디 부분에 해당되는 것에 이제 로딩이 되면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여기다 펑션을 만들었어요. 펑션을 만들면 펑션 자체는 호출을 해야 실행이 되는 거죠. 펑션에 해당되는 것은 호출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개 묶어 놓은 것을 의미하는데 함수의 구별은 이렇게 되고 얘네들은 이제 호출해야 실행이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호출을 안 하면 실행이 안 되고 그냥 저장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펑션을 만들었는데 이게 실행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펑션이 있어요. 펑션이 있어? 그럼 이걸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근데 실행하면서 온로드 있네. 그러면 얘를 저장되어 있는 ready를 이렇게 가서 실행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컨트롤 F11 눌러서 서버를 스타트해서 엔터 쳐가지고 한번 실행해보자라고 하시면 문서가 로딩이 다 되면 실행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로딩이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제 일단은 로딩은 됐는데 이제 표시를 안 했을 뿐이에요. 확인을 누르면 이쪽에 내용도 없네요. 내용을 썼어야 내용이 나오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개 만들어 주시면 요게 지금 그 ready라고 쓰면 여기에 그 도큐멘트가 전혀 없더라도 이 안에서 처리된 거를 이제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이벤트 핸들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쓸 때는 함수를 한 개 만들고 길게 쓰는 것은 함수 안에다가 작성을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호출해서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면 얘를 호출해서 사용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걸 이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만들어 두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맨 처음에는 이런 걸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맨 처음에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것보다 jQuery로 많이 하시는 게 좋다.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 처리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클릭 이벤트 한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판 태그 한 개 만드시고
여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세요.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쉽게 찾으려면 아이디 같은 거 만들어 둔다 그죠. 근데 이제 쉽게 찾아서 아이디를 써가지고 쓰는 것보다 클릭 이벤트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펑션으로 만들어요. 펑션 만드시고요. 됐죠? 펑션 만드시고요. 그 얘를 클릭하면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클릭 스판인데 스판 태그예요. 이름을 태그 언더바 이제 클릭 이벤트 클릭이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여기 보시면 그 여기를 클릭했어요. 여기를 클릭했어요.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쓰시는데 알로 써야 되나요? 제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마음이 급하니까 텍스트만 써놓고 막 실행되라고 간절히 소원을 빌고 있죠. 이렇게 한 게 함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클릭을 하면 온클릭이라고 쓰면 되겠죠. 온클릭 이꼬로 쌍따옴표 찍어놓고 스판 태그 언더바 클릭으로 썼던 거를 호출하세요. 이렇게 이제 세미콜론 한 줄 간단하게 쓰는 것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한번 볼게요. 이벤트 핸들러 뭐 이런 거 쓰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문서가 로딩이 되는 부분입니다. 클릭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가 클릭했어요 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뭐 이렇게 펑션을 사용해서 그 처리할 내용들을 전부 다 처리를 하시면 쉽게 접근도 할 수 있다. 짧아 보이고 함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함수 이름만 호출하면 되죠. 뭐 길게 안 써도 함수 이름만 써가지고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써보시면 되고요. BR 태그, 여기다 BR 태그 한 개 집어넣을게요. BR 슬래시.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좀 이게 거시기해요. 그냥 이제 이렇게 커서가 없어진 것처럼 글자 입력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클릭이 돼요. 동작을 하죠. 클릭이 되니까 얘 클릭이 될 수 있어요. 링크가 걸려 있어요라고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CSS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이제 스타일 이렇게 한 개 집어넣으시고요. 스타일 커서가 올라갈 수 있어요. 클래스 여러 개 같으면은 이제 이렇게 쓰시고 이제 그 커서 뭐 커서 언더바 포인터 이렇게 해주시고 땡땡 커서가 올라가니까 그 클래스를 주는데 H 오버 올라가면 이제 이거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요 그 색상을 좀 이제 컬러 부분을 뭐 레드로 좀 만들어주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포지션이 아니라 컬러 레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커서 CUR 커서를 포인터로 잡아서 이렇게 손가락 표시 좀 만들어 주고 되시겠죠? 만들어 주시고 이런 것 좀 하자. 되셨나요?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클래스 주시면 되죠. 지금 이제 태그 중에서 얘를 클래스 이꼬로 부트스트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렇게 그 커서 언더바 포인터 커서를 CUR 커서 언더바 포인터 이렇게 해서 맞죠? 포인터라고 커서를 클래스를 주시면 바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새로 고침 하시고요. 이제 롤링 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손가락 표시. 마우스가 손가락 표시, 글자는 빨간색. 예, 클릭하면 이렇게 클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클릭하는 동작은 자바스크립트에서 하시는데 동작은 자바스크립트 하시는데 모양은 CSS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마우스를 클릭할 수 있다라는 표시는 CSS.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클릭해서 하는 동작은 자바스크립트.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 개를 보시면 알럿을 띄우긴 띄우는데 스판 태그 한 개 더 만들게요. 만들어서 자 여기다 이제 자바라고 쓸게요. 자바. 네. 그 온클릭 이벤트 붙일게요. 온클릭 이렇게 쓰시고 예. 쌍따옴표 찍고
그 이번에는 이제 클릭한 내용을 스판 태그인데 클릭한 내용에 해당되는 글자를 보일 거예요. 그 경고창으로 띄워서 사용할 건데 저희가 이제 스판 태그인데 클릭을 이용해서 그 클릭 이벤트를 쓸 건데 스판 태그고 클릭 이벤트를 이용할 건데 이제 그 경고창을 띄울 거예요. 텍스트 뷰 텍스트 뷰 텍스트 뷰 텍스트 이렇게 써가지고 쓸 건데 텍스트에 대한 내용은 이거 클릭한 거를 지금 이제 자반에서 사용을 하시는데 요 가로열 갖고사에다가 그 this.inner html 이렇게 쓸 거예요. 사용해서 집어넣으세요. 그 파라미터로 그 데이터를 this라는 키워드를 썼어요. this라는 키워드 썼고요. 자, 여기다 펑션을 한 개 잡아놓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ready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보편적으로 ready라 그러면 준비됐어요 이런 뜻이라서 그 문서가 로딩이 다 되면 로딩이 된 후 처리되는 함수를 선언한 거고요. 선언. 실제적으로 호출은 여기서 한 거죠. 온로드 해서 호출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클릭 스판 태그인데 클릭을 하면 처리되는 클릭이 돼서 처리되는 이제 함수를 정의한 거고요. 그 밑에 거는 클릭한 객체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함수를 저기다가 쓸 건데 그 데이터 객체의 데이터가 객체로부터 클릭한 객체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표시하는 함수를 한 개 만들 거예요. 이제 펑션이라고 쓰고요. 펑크션 스판 태그인데 언더바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는데 여기다 이름을 쭉 써놨죠. 뷰 텍스트 언더바 뷰 텍스트 가로 열고 뭔가를 받아요. 그 str 문자열이니까 str 정도로 이렇게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데이터 이렇게 쓰시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신 다음에요. 알럿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출력해서 쓰시라고 할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보고 나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F4키 누르시고요. 이제 BR 태그, 별 태그 썼네요. 자바 클릭하시면 자바라고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나오죠. 그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면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바 클릭 말고 지금 요거는 스판 태그이면서 온클릭 이벤트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클릭을 하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 내용을 좀 하세요. 손가락 표시 붙어야 되니까 클래스 이꼬르 상따빛 있고 커서 언더바 포인터라고 쓰면 똑같이 여기 클래스가 하나 두 개니까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이제 한번 해볼게요. 세로 고침. 위에 것만 빨간색이 되는 게 아니라 밑에 것도 이렇게 빨간색이 되죠. 클릭을 하면 글자가 나오고 커서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붙여주면 되고요. 자바 밑에다가 오라클이라고 써볼게요. 포인터고 얘는 오라클. 그 프로그램은 동일합니다. 여기다가 자바 인용보 찍고 자바라고 안 넘기고요. this라는 키워드를 썼어요. 그리고 inner html이라는 걸 쓰면 이제 요게 계속 동작이 똑같이 되네. 똑같이 되니까 요 두 개는 클래스로 묶어주고 나중에 반복문 써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겠네.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드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그다음 이제 요거를 이제 새로 고침 하고요. 새로 고침. 이번에는 이제 자바를 클릭하면 자바가 나오고요. 오라클을 클릭하면 오라클이 나와요. this가 뭐냐면 그 내가 지금 클릭하고 있는 객체가 this예요. 요게 지금 this예요. 요 전체가 this. 요게 지금 this. 내가 지금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this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 this 안에 있는 글자 요거죠. 오라클. inner html. 그 안에 html로 들어가 있는 거 오라클이고요. 여기 위에 거는 자바가 되는 거죠. 자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is라는 키워드를 썼는데요. 저희가 this란 무엇이냐? this를 쓰셨는데 this는 지금 자기 this를 포함하고 있는
this를 포함하고 있는 객체를 의미해요. 서로 객체 이름도 틀리고 저희 지금은 스판 태그인데 div도 될 수 있고 그 이미지 태그도 될 수 있고 이제 이럴 때 이거를 전부 다 뭐 쓰기는 그러니까 그때 사용하는 게 this라는 키워드예요. this를 포함하고 있는 객체 자신을 의미합니다. 객체 자신을 thi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this.innerHTML이니까 그 태그가 그 안에 갖고 있는 HTML 내용을 이제 this.html이라고 얘기하고요. 걔를 이렇게 가져오면 여기 요 자바를 가져와서 자바라는 걸 가져와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얘는 이쪽으로 넘겨줍니다. 데이터라는 데다가 데이터는 이쪽으로 가져와서 알럿에 의해서 찍히는 거죠. 자바라고 찍힙니다. 안에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this라는 키워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함수나 이런 거 파라미터나 이런 거를 쓰실 때 이제 그 파라미터 넘겼을 때 this라는 키워드를 좀 쓰게 되는데 많이 씁니다. this는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꼭 이제 이런 거를 정리를 좀 해 두셔야 합니다. 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이 변수 선언에 쓰는데 그다음에 이제 형식을 한 게 더 얘는 펑션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호출을 해야 실행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함수 이름을 이렇게 함수 이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호출하는 겁니다. 호출을 사용하셔야 되고 그 함수의 또 다른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형태 그 또 다른 형식 위에다가 형식이라고 썼으니까 또 다른 형식 그 변수명을 쓰고요. 이꼴을 쓴 다음에 여기다가 펑션이라고 쓸 수 있어요. 펑션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이제 처리문들 이렇게 쓰시고 파라미터를 여기다가 이제 매개 변수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얘는 이제 함수명이 없어요. 요거는 지금 현재 그 함수명이 없다. 이런 거를 이제 익명함수라고 얘기하고요.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변수가 함수명을 대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호출하려면 변수 이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얘네들을 이제 마찬가지로 호출해야 실행이 되는데 호출해야 실행이 됩니다. 위에 있는 거를 호출해야 실행되는 거랑 똑같아요. 실행이 되는데 그 함수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명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써가지고 실행할 수 있어요. 즉 함수인데 함수에 대한 처리문이잖아요. 그 처리문을 어디다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저장을 해놔서 걔네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전혀 안 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리스너 할 때 저희가 리스너 아우터 말고 리스너 리스너 할 때 여기 펑션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펑션에서 가로 닫고 이게 써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익명함수예요. 그 펑션인데 뒤에 함수 이름이 없죠. 여기 보시면 펑션인데 함수 이름이 없어요. 함수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요거를 어떻게 해요? 지금 add event listener라는 데다가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쓰니까 여기 매개 변수 안에 집어넣는 값이에요. 클릭이라는 문자열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펑션이라는 게 넘어가요. 펑션이라는 게 넘어가서 그러면은 이 반대쪽에는 변수가 있겠죠. 얘는 문자열을 저장하는 변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얘도 이 반대편에는 변수가 있을 거라고요. 얘는 펑션을 저장하는 변수라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얘네들은 그 문자열로 되어 있는 처리하는 문자열 처리문이기 때문에 이 변수 안에다가 이 펑션이라는 것을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펑션을 가져다가 호출해서 실행할 수 있다 이거죠. 얘를 실행하려면 여기 있는 변수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쓰면 실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했고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익명함수라는 걸 갖고 있고요. 익명함수 펑션 다음에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없어요. 대신에 변수에다 저장을 해요. 변수에다 저장을 해서 그 변수에 저장한 것을 함수명 대신에 써가지고 변수명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은 함수가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된다.
되셨나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에서 익명함수를 써가지고 사용하는 거니까 변수에다가 저장된 함수, 변수에 저장된 함수 이제 선언을 하겠습니다. 변수니까 이제 한 개 펑션인데 익명이라서 노네임 언더바 노네임이라고 쓸게요. 노네임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사이에다가 이렇게 만들면서 중괄호 열고 이게 펑션이라고 써. 이꼴 변수입니다. 노네임이고 변수이고 펑크션. 노네임이라는 펑션이 나오면서 습관적으로 가로 열고 쓰는데 이름이 없고 가로 열고 닫고 바로 나왔어요. 나왔고 여기다가 이제 알럿 쓰시고 자, 이름이 없는 함수 호출을 하고 있고요. 호출하고 있다. 얘는 변수에 함수를 저장했다가 꺼내서 호출해서 실행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제 이렇게 알로창을 길게 띄우라고 시켰습니다. 시켰고요. 클릭하면 요거 펑션 노네임 언더바 가로 열고 닫고 이를 쓰시면 돼요. 스판 태그 이렇게 복사하시고요. 여기다가 익명함수라고. 자, 익명함수 호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온클릭을 하면 여기다가 노네임이라고 쓰시고요. 펑션인데 노네임이라고 쓰시고 전달하는 건 없으니까 이제 지우시면 되고요. 펑션 가운데 여기 전달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넘겨주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하시고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를 통해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익명함수 호출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름이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되게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좀 함수 아닌 함수처럼 보이는데 하면은 실행이 됩니다. 요거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변수에다가 이렇게 써는 함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저장을 해 놓은 거죠. 여기 함수 오른쪽에 있는 걸 잘 정리해서 함수를 왼쪽으로 갖다가 저장을 한다. 그죠? 저장을 해서 사용했는데 걔를 호출할 때는 여기에 있는 변수 이름을 쓰는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써요. 이거 자바에는 이런 거 못 합니다. 자바에는 이렇게 안 되는데 여기 자바스크립트에는 여기가 돼요. 그래서 펑션을 저장하고 있다가 실행된 거를 이제 써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요런 거를 아시면 나중에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되지만 함수를 저장하는 것도 된다. 그러면은 객체 만들 때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하고 실행할 함수도 저장해 놓고 저장된 사용할 변수도 저장해 놓고 이게 가능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이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을 쓸 수 있고 나중에 가보시면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속성이 있고요. 데이터 저장하는 속성을 갖고 있고 저장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메소드나 처리하는 함수를 갖고 있는 것을 객체라고 얘기하죠. 객체라고 얘기하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드냐면 변수를 선언하고 데이터도 저장해 놓고 변수를 선언하고 함수도 저장해 놔요. 저장해 놓고 그 애를 호출할 때 사용해서 꺼내서 호출할 때 이렇게 변수 이름 가로 열고 가로 닫고로 호출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도록 만든 것을 이제 제이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이손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네이션 표현 방식이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표현하는 방식 이렇게 쓰는데 키 땡땡 밸류 형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똑같이 데이터도 저장하고 함수도 저장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제이손인데 객체를 만드는 방식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용어 정리도 한 개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벤트 처리해서 한 개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드렸는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동작하는 거나 처리하는 것들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